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요 윤희순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오, 윤희순 여성 독립운동가 맞죠? 윤희순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입니다. 의병대장이요? 와, 싸움을 엄청 잘하셨나 봐요. 윤희순 열사는요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독립을 위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셨죠. 여성 의병장 이야기 기대돼요. 역사여행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이게 뭐지?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는 무얼 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꼭 노래 가사 같다. 그치? 응, 랩 같기도 하고. 저기요, 여기 쓰인 이건 뭐예요? 이거 노래 가사야. 읽어보니 어땠어? 읽기 쉽고 재밌었어요. 이건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썼지.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할 거야. 그럼 더 널리 퍼지겠지? 의병을 돕자는 내용 맞나요? 근데 왜 이런 가사를 쓰신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보시오. 그 누구 우리 배고픈 의병들에게 밥 좀 주시오. 배가 너무 고파. 아니, 의병이 이곳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어? 일본군에게 쫓겨 도망치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도망치다 보니 우리 의병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뭐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 해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는 건 자칫 의병들을 도와주었다가 일본군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다들 먹을 게 별로 없기도 하고. 뭐 좀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텐데. 아, 저 급한 대로 이거라도 일단 가져가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일본군과 싸워보겠습니다. 의병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우리 모두 나서야 해. 여러분, 배고픈 의병들을 같이 도웁시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이들처럼 의병대에 나가 있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나 다들 조금씩이라도 모아봅시다. 저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누굴 도울 형편은 못 됐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니 일이 금방 해결됐지. 마을 사람들이 의병들을 도와줘서 참 다행이었네요. 난 이번 일로 깨달았어. 다들 의로운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가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노래를 지어봤지? 저절로 따라 부르게 하면 다들 의병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아, 마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서 동네방네 부르고 다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의병을 돕자는 노래요. 윤희순은 당시 8개 정도의 노래를 지었거든요. 윤희순의 시아버지였던 유홍석은요 당시 의병대장이었는데 시아버지를 도와 의병들이 훈련하거나 의병들을 모을 때 부르는 노래를 만든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훈련을 하면 다들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윤희순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도 의병 활동에 나서자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서 여자들이 함께 부르게 했죠. 안사람이 뭐예요? 안사람은요 아내를 뜻하는 말이에요. 윤희순의 이런 외침은요 곧 노래에 실려가지고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갑니다.
노래 덕분에 의병 600여 명이 모였고요. 마을 안팎으로만 이루어진 안사람 의병대가 조직되죠. 마을 골짜기에 훈련장도 만들어가지고 안사람 의병대원들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사 훈련도 받습니다. 와,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의병대네요. 정말 멋져요. 그런데 이 안사람 의병대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쇠붙이 이런 걸 모아가지고 화승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들이 앞장서서 식량과 무기를 만들어 오니까 의병대의 사기도 높아지겠죠. 우와, 총도 만들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총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이런 치열한 의병 활동에도 1910년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이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윤희수는요, 가족들과 함께 중국 만주 땅으로 건너갑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의병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민족학교 노학당을 만들었지. 항일투쟁에 앞장설 독립운동가를 길러내고 있어. 아들도 함께요? 꼭 가족 군대 같아요. 안 그래도 다들 우릴 보고 그렇게 부르더구나. 시아버님과 남편은 의병을 모았고 나는 여성들을 모아 농사를 짓고 식량을 마련했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 훈련도 하고. 직접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의병을 돌보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꼭 의병들의 어머니 같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시아버님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어. 먼 이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독립군을 더 길러내야지. 특히 이 여성들도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직접 전투 현장에 뛰어들진 못해도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어? 선생님에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윤희순 할머니께서 전투 중인 우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먹을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윤희순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꼭 일본을 무찌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만주에 가셔도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윤희순의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일본에 붙잡혀서 결국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 10여일 뒤 그 슬픔을 못 이기고요. 76의 나이에 돌아가시죠. 목숨을 걸고 의병을 지원했던 윤희순 의병장의 그 파란만장한 일생은요, 지금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맞아요. 꼭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만 독립운동이 아니었어요. 의병을 보살피는 것도 정말 힘들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역사여행 잘 했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 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 노래를 지어서 의병을 모았죠. 독립운동가를 키워낸 의병대장 윤희순. 오늘은 신채호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또 신문에 글을 쓰는 언론인이셨죠. 역사학자의 언론인? 하는 일이 정말 많으신 분이네요. 역사학자면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었나 봐요. 신채호 선생님은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 또한 독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셨죠. 저희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아마 찬이 아이 만나면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정말요? 빨리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럼 역사여행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배변 양락이차. 대한매일신보? 여기 신문사죠? 그래, 지금은 무슨 글을 쓰고 계셨어요? 이날에 또 목 놓아 크게 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있었단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마음을 표현한 글이야. 근데 이런 내용이 신문에 실리면 일본이 가만둘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반대한다는 글을 황성신문에 실었다가 아주 난리가 났단다. 신문사 직원들을 잡아가고 신문은 아예 발행을 정지시켜버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매일신보로 자리를 옮긴 거란다. 그럼 여기 괜찮은 거예요? 일본이 여기도 문 닫게 하면 어떡해요?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만든 신문이라서 일본인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덕에 내 주장대로 글을 계속 쓸 수가 있지. 일본이 영국한테는 꼼짝 못하나 보네요. 그러게,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돼.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우리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백성들 모두 우리나라의 뿌리와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도 역사 공부는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만큼 역사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아마 없을걸요? 기특하다. 기특해. 응? 신채호 선생은요, 당시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일본과 친일파를 엄하게 꾸짖고 국민을 올바르게 이끄는 그런 글을 쓰셨죠. 일본의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멋진 글을 쓰신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채호 선생의 이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찬이아이, 혹시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채호 선생은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세수했대요. 그럼 어디다 젖을 텐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일본이 우리 땅을 지배하는 한 그 어느 방향으로든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 아하,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라고 세수할 때도 고개를 드신 거예요? 이런 고된 마음으로 쓰는 글은 또 얼마나 강직하고 멋졌겠어요. 그의 글은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일깨웠죠. 선생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역사 공부요. 신채호 선생이 역사 연구에 힘쓴 것도요, 나라를 되찾으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아주 하찮게 바꿔놓으려고 했거든요. 우리 역사를요? 어떻게요? 조선은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에 속해 있었으므리다. 그러니 지금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뭐라? 조선이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다고? 우리 조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나라에도 속했던 적이 없어.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안 돼요! 사기라니! 조선은 옛날부터 표누를 갈아서 싸우는 거를 좋아했지. 조선은 스스로 발전한 힘으로가 없어서 이 대일본 제국이 지배를 해야 하는 것이지. 힘만 앞세워 남의 나라를 빼앗는 야만적인 너희 일본이야말로 미개했던 과거에 멈춰있는 것이다. 고조선을 세우신 우리 당군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땅을 치실 걸세. 뭐? 고조선은 당군은 소름아, 너희 민족 아직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의 역사 그가 그렇게나 오래됐다고? 에이, 이름하여르면 거짓말을. 두고 보시게. 내가 직접 우리의 역사를 증명해낼 테니. 아우, 화나. 일본은 일본 역사학자들한테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다시 쓰게 했죠.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침 신채호 선생님이 중국 간도에 있는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하신대요. 우리 한번 걸로 가볼까요?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은가요? 저는 세종대왕님이요. 저는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님이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특히 이순신 장군님은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장군 등등등등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러게요. 그분들 모두 나라를 위해 적을 물리친 용감한 분들이세요. 비록 지금은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지혜와 힘을 가진 이수신 장군님 같은 영웅이에요. 그들은 모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만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죠. 우리가 힘이 좀 더 있었다면 일본이 우리 넘보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힘을 가진 민족이 되려면 일단 애국심을 가져야 해요. 애국심을 지닌 민족이 되려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죠. 지금은 일본의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역사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잖아요. 신채호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이 역사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신짜오 선생님은 왜 중국 감독까지 가신 거예요? 일본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 광개토 대학릉비 같은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적지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역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였죠. 광개토 대학님이 알아요. 엄청 커다란 비석이잖아요. 자랑스러운 고구려 역사가 쓰인 비석이요. 이후 그는요, 무장투쟁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이완으로 갔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말아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10년 후 감옥에서 나오세요? 가혹한 고문으로 고통받았죠. 결국 신채호 선생은요, 1936년 미순 감옥에서 순국하십니다. 유언도 끝까지 신채호 선생 나왔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땅에 묻히기 싫으니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물에 뿌려다오. 별별 역사기차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오늘도 역사기차 잘 타고 왔으니까 별을 칠게요. 야, 별이다! 우리 역사 사랑한 역사학자 이순신 을지문덕 영웅 알려줘. 역사 연구로 독립운동 신채호 역사학자 신채호. 오늘은 독립운동가 남자연 선생님을 만나볼 겁니다. 독립군의 어머니라 불렀고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오랜 세월 무장투쟁을 벌이신 분입니다. 그럼 총을 들고 직접 싸우셨다는 거잖아요. 엄청 강한 분이실 것 같아요. 빨리 만나러 갈까요?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배변 역사기차. 남자연 선생님 맞으시죠? 어린아이들이 이런 곳은 웬일이냐?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구하러 온 게야? 아, 아니에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여긴 서로 군정서 조직원들이 지내고 있는 집이란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지. 그럼 선생님도 그 서로 군정서의 단원이신 거예요? 응, 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나이는 50이 다 돼가는데 신입이지.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 만주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꼭 해야 할 일이 뭔데요? 남편의 원수를 갚는 거. 내가 19살에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남편은 의병이 되어 싸우겠다고 집을 나갔다. 근데 몇 년 후 남편이 죽었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가족들을 보살피며 살아야 했단다. 근데 이젠 아들도 다 컸으니 큰 뜻 한번 품어도 되지 않겠니? 아휴,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존경스러워요. 여기 와보니 내가 독립군 부대의 유일한 여성 대원이더구나. 아, 얼마 전엔 저쪽 청산리에서 큰 전투가 있었거든.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전투에서 다친 겁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전투에선 이겼는데 돌아오는 길에
숨어있던 일본군에게 당했습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들도 많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동상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신세를 져도 될지. 아유, 신세라뇨.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저도 서로 군정서 대원입니다. 일단 상처를 치료할 만한 걸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나도 청년만한 아들이 있어요. 친엄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예, 어머니. 꼭 독립군의 어머니 같아요. 힘든 독립군들이 정말 좋았겠어요. 아유, 앞으로 배울 게 가득하니 나도 힘내야겠다. 응원할게요. 남자연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50살이 다 된 나이에 만주로 오셨대요. 당시 그녀의 나이가 48세였거든요. 그 옛날 그 나이에 나라를 구할 결심을 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청년들한테 많이 배우실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당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생각의 차이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남자연 선생은요,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손가락마저 자르면서 그 피로 편지를 써가지고 대원들에게 이 자신의 독립 의지를 전하시기도 했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과 싸우려고 온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깜짝 놀랐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세 손가락의 여장군 이렇게 불렸대요. 독립군을 뒷바라지하는 등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던 이 남자애는요, 이제 총을 들고 직접 독립투쟁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직접 총을 들고요? 오빠, 빨리 가보자.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여기로 일본군 대장이 올 거야. 그를 암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근데 일본 대장이 여기 왜 와요? 오늘이 우리 순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야. 그러니 일본군도 오겠지. 나는 나이도 있고 또 여자니까 일본 경찰들이 크게 의심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도 걱정돼요. 혹시라도 잡히면 어떡해요. 맞아요. 일본 경찰은 진짜 나쁘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동지들이 총을 들고 일어날 거야. 그렇게 멈추지 말고 독립을 향한 우리의 뜻을 알려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죠? 누가 총을 쐈나 봐요. 뭐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안 되겠다. 너희들 여기 잘 숨어 있어야 한다. 알았지?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일본군 대장을 암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조던 총독 암살 계획은요, 결국 실패합니다. 다른 독립운동가가 먼저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경비가 심해져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애는 눈물을 머금고 만주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래도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로부터 7년 뒤, 그러니까 60이 넘은 나이에도요, 남자애는 또다시 일본 대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만 계획을 들켰고요. 그녀를 미행하던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어떡해. 감옥에 갇힌 남자애는요, 모진 고문을 당했고요, 죽음으로 일제에 저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투쟁하죠. 결국 몸이 너무 쇠약해진 그녀는요, 더는 버티지 못하고 6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15일 동안 굶으셨다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자는 마지막 순간 아들에게 그 모아둔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조선이 독립되는 날 내게 있는 돈을 정부에 보내거라. 그리고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는 거란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돈은 전달됐나요? 다행히도 광복 후인 1946년 3.1운동 기념식 때 그녀가 남긴 독립 축하금이 전달이 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의 유언은 이루어졌네요?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봤다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남자한 선생의 활동은 사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온몸을 바쳐 독립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 속에 남자인과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꼭 기억합시다. 네. 자, 오늘도 역사를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 별이야! 강인한 정신으로 총을 든 여인 손가락을 잘라 독립뜻 전해줘 독립군의 어머니 여성 의병장 남차현.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방정환 선생님을 만나볼 겁니다. 방정환 선생님 알아요.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잖아요. 정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드셨어? 정말 고마운 분인걸? 방정환은요, 독립하기 위해선 이 땅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는 그중에서 방정환 선생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어린이날에 선물 받을 수 있어서? 아, 들켰다. 자, 그러면 역사여행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어린이 잡지가 새로 나왔나 봐. 우리도 한 권 살까? 아 맞다. 우리 돈 없구나. 아, 너희들 깜짝 놀랐구나. 아, 미안해. 아, 너희들도 여기 잡지 사러 왔어? 어린이날 잡지가 새로 나왔대요. 한번 보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래? 아, 그럼 내가 내는 퀴즈를 맞추면 선물로 이 잡지를 줄게. 정말요? 저희 퀴즈 좋아해요. 좋아. 자, 그럼 잘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오리는? 싸움을 잘하는 우리? 그게 뭐지? 자, 5초 준다. 5, 4, 3, 2, 1, 땡! 아, 아쉽습니다. 정답은 을지문덕. 꽉꽉. 헐, 오리? 울지문 덕? 그게 뭐예요? 아, 왜 재밌잖아. 그래. 아, 너희들이 물론 퀴즈는 못 맞췄지만 내가 특별히 선물로 이 잡지를 한 권씩 줄게. 자, 받아.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잡지 내가 만들었다. 정말요?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뭐야? 내가 벌써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하긴 이 잡지가 지금 어린이들 사이에서 아주 엄청난 인기거든. 근데 어린이날을 하루 더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뭐? 너희들 정말 재밌는 어린이들이구나. 좋아, 그럼 내가 특별 부로까지 선물로 줄게. 특별 부로? 짜잔! 조선 팔도 윷놀이판이야. 자, 말을 놓는 지점마다 조선 팔도의 명칭이 적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윷놀이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리도 공부할 수 있겠지? 오, 그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학교를 못 간 아이들도 이걸로 공부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최고! 최고! 방정환 선생님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 방정환은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대요. 아, 그래서 잡지도 재밌게 만드시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독립운동가가 되신 거예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방정환도 이 거리로 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본 경찰의 이 총탄에 목숨을 잃는 모습을 봤고요. 그 죽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셨죠. 이후 독립을 위해서는 일본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이 방정환은 일본 유학 떠났고요. 아동 심리학 등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누려야 될 그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나라가 어려운데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 일제강점기에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배우지도 못하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방정환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헛되벗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자라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방정환은요, 이때부터 강연을 다니면서 어린이, 이 어린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와,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것도 방정환 선생님이셨어요? 에이, 이보시오들. 아이들을 꼭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처럼 아들 자식아, 딸 자식아 이렇게 부르지 맙시다. 젊은이, 늙은이라 부르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린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렇게 방정환은 1923년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와, 이 잡지요? 어마어마한 인기 끌었죠. 잡지가 정말 재밌었나 봐요. 아까 보니까 특별 부록도 있었어요. 각 지역의 이름이 적혀있는 윷놀이판. 방정환은 그런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그 민족의식을 갖도록 하고 싶었죠. 근데 일본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은 방정환의 활동이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의심했죠. 일본은 한국의 아이들이 일본 사람으로 거길 바랐거든요. 그럼 방정환 선생님이 위험한 거 아닐까? 빨리 가보자. 옛날에 말하는 개구리가 방정환아, 당신이 어린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야.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겉으로는 재미난 잡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왔어. 내용이 헛되이 불순해. 아니 불순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어린이 잡지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용! 그것은 와타시가 판단할 문제고. 이러네. 아, 이거 뭐야? 옛날에 예적에 마르하는 개구리가 살고 있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뒷내용 어디 갔어? 왜 쓰다 말았어? 지금 쓰고 있는데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가 됐대요. 대체 왜 오신 겁니까? 아, 여기 있구만. 어린이는 민족후의 미래. 이거 내용 아주 볼수네. 이 부분. 아니, 압수야. 이것도 한번 보자. 아, 이것도 압수. 이것도 압수. 판정환은 앞으로 잡지를 만들 때 우리에게 검사를 받도록. 힘들게 써놓은 글들을 저렇게 다 뺏어가 버리다니. 일본 경찰이 왔다 갔어요? 얼마 전부터 감시를 하더니 이젠 아예 사전에 검사를 받으라는구나. 아,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렇게 다 빼앗아 가버리니. 아유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나의 독립운동은 바로 너희들 어린이들에게 있어. 그러니 이 정도쯤은 이겨내야겠지? 저희가 힘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아, 방정환한테는 이런 어두운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아. 우르르르. 자,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웃어볼까? 일본 경찰 진짜 나빠요. 아이들을 위한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린이에 대한 방정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어린이날을 만들고 행사도 크게 엽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아가지고 방정환의 몸은 갈수록 약해졌고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2살, 짧은 생을 살았지만 어린이를 위한 불꽃 같은 그의 열정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죠. 어린이날엔 부모님께 선물 받고 놀이공원 가서 노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건 다 방정환 선생님 덕분이었네요. 자, 이렇게 역사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 별이다! 최초의 동화책 아동문학가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죠. 어린이의 행복 위해 살아간 방정환 어린이날 방정환. 오늘은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님을 만나볼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주인 이렇게 불렸죠. 안준이 뭐예요? 여자 주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이름이고 임시정부면 임시로 만든 정부인가요? 맞아요. 와우. 독립운동가들은요, 이 3.1운동을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정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라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있는 그런 정부요? 그걸 일본에 가만둘까요?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국내가 아닌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럼 정정화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일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역사기차 타고 알아볼까요? 네! 자, 출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자.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혹시 정정화 선생님 맞으세요? 역사 기차. 역사기차. 별별 역사기차. 암호를 아는 거 보니 임시정부에서 나온 게 맞구나. 지금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시나 봐요. 국내에 있는 임시정부 연락책을 만나서 비밀 편지도 전달해야 하고 또 독립운동에 쓸 돈도 모아서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야 해. 비밀 편지요? 우와 멋지다. 근데 돈을 어떻게 모으실 건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부탁해봐야지. 지금 상하이 임시정부의 형편이 좋지 않거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임시정부의 사정이 좋지 않아 벌써 몇 달째 건물세도 못 내고 있으니 하루하루 끼니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려진 배추를 주워다가 김치를 담글 정도이니 그래도 정화 동지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알뜰하게 안살림을 맡아주신 덕분에 지금 뭐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당분간 뭐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활동 자금은커녕 다 같이 굶어야 할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국내로 들어가서 돈을 구해와도 될까요? 아니 지금 조선으로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전 여자니까 다른 분들보단 의심을 덜 받을 거예요. 그 압록강만 무사히 건너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경성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말 먼 길을 오신 거구나. 사실 밤에 쪽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널 땐 좀 무서웠거든. 어디선가 일본 경찰들이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그럼 이 편지를 저기 건너편 옷가게 주인에게 좀 전해줄래? 암호를 말하면 알아들을 거야. 에? 이게 편지예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요? 비밀 편지야. 이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비춰야만 글씨가 보인단다. 우리 비밀 요원들만의 약속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사히 전달하고 올게요. 정정화 선생님을 만났는데 꼭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 같았어요. 비밀 요원 맞습니다. 정종환은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총 6번이나 상하이에서 국내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돈을 마련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요. 정말 위험한 임무였지만 혼자 국경을 넘었죠. 내가 하는 게지 누가 시키는 걸 하겠어요? 그 형편이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누가 가겠어요? 남자들은 못 댕겨요. 뭐 어떻게든 다 잡히죠. 근데 정정화 선생님은 어쩌다가 임시정부로 가신 거예요? 정종화의 남편과 그 시아버지도 독립운동가셨거든요. 그들을 따라서 상하이로 가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정종환은 고단한 몸으로 찾아온 임시정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도 해주면서 그들이 버틸 힘을 주었죠. 아, 그래서 정정화 선생님을 임시정부 안주인이라고 부른 거구나.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곁을 항상 지켰고요. 남은 가족들을 살뜰히 보살피기도 합니다. 또
국내외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기도 했죠. 아마 그녀가 없었으면 임시정부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어려움을 견디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저희도 알잖아요. 정종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임시정부도 더는 중국 상하이에 있을 수 없게 되었죠. 1930년대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제 거센 탄압으로 중국 각지를 떠돌게 되거든요. 8년간의 그 고된 피난 끝에 중국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정종화는 그곳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중요한 임무? 이번엔 또 어떤 걸까? 빨리 가보자.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내가 독립운동가 자녀들의 교육을 맡게 됐거든. 유치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유치원이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이 되신 거네요? 유치원 이름은 3.1 유치원이야. 3.1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잖아. 그래서 유치원 이름도 3.1 유치원이라고 지었어. 근데 여기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임시정부가 생겨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니?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는걸?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도 잘 커서 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노래도 알려주고 전통 놀이도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정종화 선생님은 정말 임시정부의 숨은 영웅이신 것 같아요. 조용히 뒤에서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 하셨어요. 보통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남성 독립운동가를 떠올리잖아요. 그들의 뒤에서 안살림을 도맡았던 정종화를 떠올리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하지만 정종화는 20대 그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넘게 가장 낮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임시정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그녀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신 분일 겁니다. 그럼 정종화 선생님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세요?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을 떠난 뒤에도요, 그곳에 남아가지고 뒤처리까지 모두 마치셨고요. 그 이듬해 조국 땅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국 훈장도 받으셨어요.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역사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칠게요. 야호!